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메뉴가 쏟아지고 이건 결국 그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가 생기게 되고 말 그대로 개성이 없는 아이템으로는 살아남기 힘들게 돼요. 자, 앞으로 자영업 시장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마케팅 효과가 있고 그래야 메뉴 개발도 효과가 있고 그래야 브랜딩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예비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창업자분들이셔서 그런지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장사 좀 잘 되는 아이템이 없을까 였습니다. 좀 김 빠지는 답을 드렸어요. 어떤 답이었냐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와 아이템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살포시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이라는 곳에서 2022년도에 대한민국 자영업 평균 매출과 그리고 평균 수명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영업자 중에 가장 수명이 높았던 아이템은 담배가게, 복권, 로또 판매점, 철물점, 그리고 이발소 이런 곳이었습니다. 평균 16년에서 19년 정도였고요. 반대로 수명이 제일 짧은 아이템은 아마도 예상하시겠지만 핸드폰 판매점, 카페, 그리고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음식점이었습니다. 평균 3년에서 6년 정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발표가 2022년 후반쯤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2023년, 2024년도에 폐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100만 명이 돌파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 아마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경쟁력이 없고 아이템이 특별하지 않은 자영업자분들은 폐업을 많이 했겠죠. 수명은 더 짧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수명이 짧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수명이 짧은 아이템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건 누구나 쉽게 돈만 있으면, 투자금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잘 된다고 하는 것들은 금방 카피가 됩니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메뉴가 쏟아지고 이건 결국 그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가 생기게 되고 또 프랜차이즈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성이 없는 아이템으로는 살아남기 힘들게 돼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볼게요. 마라탕을 예를 들어보면 마라탕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기는 했어요. 대중적이진 않지만 이제 그게 어떠한 계기로 뭐 유명 연예인이나 혹은 유튜브나 온라인에 어떠한 계기로 이 마라탕이 갑자기 이슈화가 확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마라탕을 팔던 집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 우와, 이게 마라탕이래. 우와, 맛있어. 먹어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바로 옆에 마라탕 가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라탕 프랜차이즈들이 생겨요. 마라탕이 엄청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 온라인 이런 데서도 마라탕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결과는 처음에 마라탕이 희소성이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트렌드였지만 이제는 마라탕이라는 아이템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많아진 그리고 마라탕에 투자한 초창기에 마라탕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이템은 계속 바뀌고 수명은 계속 짧아집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맹점을 많이 까는 본사,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업에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움직이는, 그리고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고객 응대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유통할 능력과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아이템, 핫하다는 아이템,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라는 건 뭐 유튜브에 나가서 유명해지고 유튜브에 나가서 전문가 포지션을 해서 프리랜서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 자체가, 사업주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랑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 우리가 뭐 가게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철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이덴티티와 철학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영업
하시는 사업주랑 같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뭐 AI니 로봇이니 자동화니 이런 시대일수록 아이템이 아니라 사람이 기억이 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배민 아카데미, 배민 프렌즈 워크숍 진행하면서 만났던 양재동에서 이제 수육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한 분 상담을 하고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에너지가 엄청 넘치십니다. 한복 입고 밖에서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인사해서 목욕행위도 하고,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이 어떻게 뭐가 하나라도 불편할까라고 굉장히 세심해요. 그리고 텐션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미팅을 하자고 하셔서 제가 패스트 5 햄버거 집에서 이분을 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이분의 성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장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에는 음악도 이 대표님 성향이랑 좀 맞는 것 같고, 분위기, 매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분의 텐션과도 좀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서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분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분뿐만이 아니고 내 얼굴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개성이 드러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 모든 것들이 일치되었을 때 그걸 알아주는 손님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단골이 되고 팬이 되는 겁니다. 아이템이 막 폭주하는 이 시대에는 이제 그걸 깨달아야 아이템도, 메뉴 개발도, 마케팅도,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3달에 한 번 하는 자영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5주간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메뉴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내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마케팅도 효과가 있고, 그래야 메뉴 개발도 효과가 있고, 그래야 브랜딩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자영업 시장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템이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가 내가 팔고자 하는 아이템, 그게 뭐든지 간에 엮여있고 같이 움직인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나는 아이템 장사꾼이 아니라 내 자신이 브랜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한 분들은 앞으로 아이템만 보지 말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